네, 반갑습니다. 주식kur렁스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2차 전지 장비주가 워낙 종류도 많고요. 또 공정별로 이제 분류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보는 2차 전지 장비주가 어느 공정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밸류체를 갖고 있는지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종목을 제가 11종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종목도 저도 준비하는 내내 정말 많이 힘들게 고생해서 준비했고 또 주담분들하고 다 통화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생산 공정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정 크게 생산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급판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조립 공정이 있고 화성 공정이라고 해서 화성 공정은 또 활성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성 공정 안에 이제 중요한 공정이 활성화 공정인데요. 이 급판 공정은 믹싱, 믹싱하고 코팅, 아변, 시팅에 나오는데 이게 슬리팅입니다. 슬리팅, 그다음에 드라잉, 건조, 이 단계가 이제 급판 공정입니다. 그래서 급판 공정은 지금 국내 3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CIS하고 그다음에 PNT 이 두 개 회사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판 공정 회사들은 좀 경쟁자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립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딩, 스태킹, 어셈블리 조립하는 거, 그리고 전액 조립하는 거, 실링 밀봉하는 관계. 요 조립 공정에 우리나라 2차전 경비주가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 조립 공정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경쟁 좀 치열하다 보시면 되겠고, 화성 단계에서는 이제 에이징, 수명 테스트 같은 거고요. 그럼 이제 차징과 디스차징에서 총방전하는 이제 2차전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단계고요. 인스펙션 검수하고 패키징하는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 마지막 화성 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유형은 대부분 잘 아실 텐데 그 원통형,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네모나게 만들죠. 이걸 이제 알루미늄 캔을 만들게 되고, 삼성 SDI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형을 가장 주력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은 알루미늄 캔을 사용해서 충격이 강하고 대신에 이제 공간 효율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네모났기 때문에 아무 데서 막 구겨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파우치형은 현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에너지솔루션 주력이죠. 이제 장점은 공간 효율이 좋아요.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 비트를 가장 높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공정이 복잡합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공정이 복잡해서 대량 생산이 좀 어렵고 단가가 좀 비싸지는 단점이 있다. 대신에 에너지 밀도나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널리 쓰는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는 파나소닉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이제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CATL 제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LG 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 그리고 파우치형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SDI는 각형을 만들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파우치형과 그리고 이제 각형을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각형을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각형 폭스바겐 잡기 위해서 각형 진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타입별의 세 공정을 나타낸 겁니다. 원통형하고 각형, 파우치형 나와 있는데 전극 공정 다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전극 공정은 특별히 뭐 다르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조립 공정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원통형과 각형은 조립 공정에서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각형에 탑캡 웰딩이라고 있잖아요. 탑캡 웰딩. 요거 이제 요 캡 어셈블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실행 SEC죠. 그리고 있고 요게 이제 보시면 노칭, 스태킹, 폴딩. 요게 이제 파우치형에 들어간 특징입니다. 요 과정이 이제 들어가 노칭. 요거를 이제 전극을 따내고 자르는 과정을 노칭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특별히 파우치형에 들어가게 되고, 스태킹 쌓고 접는 거, 요것들이 이제 파우치형으로 들어가고요. 파우치 포밍, 파우치 포밍도 파우치 형태 필름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성 공정도 원통형과 각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파우치형은 디게싱이라고 해서 가스를 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되고, 엣지 폴딩, 히트 프레스 이 부분도 이제 따로 추가되는 공정이다. 그래서 파우치형이 공정이 가장 복잡하고
좀 어렵다, 만들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어느 공정에 이제 해당되는지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전국 공정에 해당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CIS, PNT입니다. PNT고, 아직 이제 비상장이지만 윤성 FNC와 TS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넥스에 TSL이 있고요. 조립 공정에는 파우치형, 원통형 각각 나눠지는데, 조립 공정에서 파우치형을 주력하는 회사가 이제 M+, NS, DA 테크놀로지, UL엔테코 상장했죠. 이게 자기가 맨날 깔아서 그런데 상장했고요. 그리고 시스템 R&D라는 회사들이 있고요. 원통형 각형을 만드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가? 이 원통형 각형도 DA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요. DA 테크놀로지는 조립 공정에서 원통형, 파우치형, 원통형 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SNF는 회사가 있고, 하나기술이라는 회사는 이 조립 공정 다 합니다.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다 하고, 화성 공정까지 다 하는 회사가 하나기술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공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어떤가? 그러면 P&E 솔루션 하고요. 그리고 3D전자, SDI 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코센, A프로,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탈철이라고 해서 양극재의 이제 철을, 탈을 이제 분리해내는 양극재 품질을 좋게 해서 화재 위험을 낮추게 하는 탈철기, 전자도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가 대부 마그네틱입니다. 그리고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해서 명성 TNS 나와있고, 분리막은 먼저 우리나라 SK IT도 이제 세계적인 회사죠. 그리고 자동화 장비, 이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코인테크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코인테크. 그리고 검사 장비는 이노메트리가 대표적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전국 공정으로는 이 제일 이제 그 처음 전국 공정입니다. CIS, PNT, TSI는 믹싱 장비 만들죠. 세 개 기억하시면 되겠고, 조립 공정은 파우치 형태. 조립 공정 들어가는 것은 M+, NS, DA 테크놀로지, UL엔테크, DNT, 하나기술 들어갑니다. 원통형 각형 들어가는 이제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회사는 DA 테크놀로지와 비롭틱스, 하나기술이 들어갑니다. 하나기술 두 개 다 들어가고, 요 활성화 공정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립 공정과 활성화 공정을 턴키 수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기술 굉장히 많이 주가가 많이 갔죠. 이제 조금 이제 그 허와 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코인테크, 이제 중요합니다. 자동화. CIS를 먼저 볼 텐데요. 요 색깔 기억하십시오. 요 색깔은 이제 전국 공정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CIS, PNT 두 종목인데요. 핑크색입니다. CIS는 전국 공정 장비 중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캘린더, 롤 프레스, 일정한 압력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찍어내는 아변 장비, 요거를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CIS가.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전국 공정의 주요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슬리터가 매출의 주요 매출원이에요. 47.7%. 슬리터. 요거를 이제 주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PNT라는 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을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저조했고, 향후 이제 국내 3사가 이제 그 시장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국 공정이 필요하겠죠. 필요할 것이고, 유럽 업체도 이제 신규 투자, 노스볼트 같은 회사들 이제 신규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정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시가 이제 두 건이 나왔는데 5월 31일 날 폴란드에 110억짜리 수주하고 6월 30일 날 중국의 100억짜리 수주가 둘 다 이제 무기한 유보하겠다는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 둘 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은요, 그 두 개가 좀 밀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이 그만큼 이제 늦게 잡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CIS 투자하시는 분들 확인하시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고체 전해질을 이제 개발 중이죠. 그리고 근무 소개화학과 전고체 전지용 전고 쿼터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CIS는 전고체 정지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자, 그 재무제표 보시면 유동 자산이 이제 계속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당좌 자산은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재고 자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이제 좀 많죠. 부채가 총 이 자본 대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 많습니다. 자산 대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가 3배 가까이 된다는 데 좀 이제 리스크고요. 그래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그래도 다 이제 어느 보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이제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재작년보다는 작년 정도 좋았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너무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영업이 당기순이익 다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CS 1분기가 올해 좀 안 좋았구나. 그리고 작년에도 당기순이익이 좀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적자는 좀 아쉽다.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했고 높은 부채 비율도 단점이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2025년 9월 15일까지긴 한데 요게 이제 300억짜리가 있습니다. 300억이 있어서 전환가격이 7,6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나중에 소화시키고 가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겠고, 수주 잔고 보시면 이제 3월 말 기준입니다. 1분기 이제 기준인데 아직 2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때까지만 250억 뭐 이제 좀 240억 정도 정도 수주가 남아 있다. 250억이죠. 남아 있고, 그리고 2,549억이네요. 수주. 예, 수주 잔고가 2,549억입니다. 엄청난데요. 2,549억이 수주가 잔고가 남아있다. 근데 물론 바로바로 그게 매출에 인지되지 않습니다. 뭐 3분기에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4분기에 잡힌 것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잡힌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전방업체의 투자 사이클을 좀 추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5월 4일에 미국 GM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의 500억 수주 공시가 떴고요. 6월 9일날 계약 상대는 비밀로 해서 240억짜리 수주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수주는 그래도 이 전국 공정은 경제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도 수준 좀 나오고 있구나. 대신에 요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언제 이제 적자 전환되고 또 이 부채비를 낮추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PNT를 보겠습니다. PNT 하면 롤트롤이죠. PNT는 롤트롤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PNT는 이제 특수박, 공박을 만드는 그 롤트롤 장비를 주로 공급해서 유명해졌죠. PNT 유명해졌고, 이 LS 엠트론에 납품하는 동박 장비를 PNT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하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즈, LS 엠트론, 솔루스 첨단 소재 이 회사들 만들고 있는데, 그 LS 엠트론에 들어간 동박 장비는 PNT가 전량 납품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분리막 쿼터 장비는 또 이 PNT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광폭 실팅하고 프레싱 장비는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다. CS 리듬을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광폭은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거래처가 LG 에너지솔루션, SDI, SK이노베이션, 제일모직, LS엠트론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특징이 뭐냐면 19년, 재작년, 작년, 올해 1분기까지요 가동률이 무조건 90% 이상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매출이 들어가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다. 꾸준한 가동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사실 좋은 회사들이죠. 3년 동안 계속 가동률이 90% 이상 된다라고 하는 거는 꾸준한 수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긍정적이다. 2차전지 사업부 매출이 65%고 소재 사업부가 35%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국 공정 이제 시스템 도식화한 겁니다. 자, 이 회사가 109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PNT 특허만 해도 A4 몇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만 109개 갖고 있는 회사다.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요 핑크색입니다. 여기까지 전국 공정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시면 유동 자산은 좀 이제 작년부터 좀 많이 빠졌어요. 현금 자산이 좀 많지 않다라는 거 단점이고, 매출 채권, 돈 받을 거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비유동 자산은 좀 늘어나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자산 총계 뭐 조금씩 줄어왔어요. 자산 총계가, 그렇죠? 부동산이 조금씩 늘어났고, 뭐 장기 계약 자산 좀 늘어났고요. 요건 이제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유용 자산은 일정하고요, 거의. 자, 부채가 좀 많죠. 부채도 자본금 대비세 2배 정도 있습니다. 자산보다는 작지만 자본금 대비 2배 정도 있까. 아까 CS는 자본 대비 부채가 3배였죠. 그래서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자금 사장이 그 반도체 장비주나 EUV 장비주에 비해서는 자금 사장이 좋지 않구나. 다음에 나올 회사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업력이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들도 업력이 수십 년 됐을 거고, 그래서 그 회사들은 안정된 매출과 이익 잉여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고 현금도 많이 쌓아두고 있었어요. 아주 재무구조가 좋은데, 이제 2차 산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장비주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부채를 다 떠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작년, 재작년 역시 매출액이 꾸준하고 상당히 늘었죠. 올해 1분기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어요.
뭐 단기 순이익도 더 달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만 돼도 작년만큼의 단기 순이익은 충분히 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EPS 당연히 잘 나왔고요. 이제 매출 비중은 아까 말한 대로 2차전지 사업부 비중이 워낙 높다. 자회사고요. 그리고 자본금, 자본, 그다음에 잉여금, 이익잉여금도 다 넉넉하게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고 부채 비율 200% 되는 건 좀 단점이다. 그리고 1분기 그 수주 현황이 이제 5천억 정도가 있는데 보십시오. 연결 기준 수주 현황은 321건 5천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수주 잔고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연결 기준을 보지 않죠. 보통은 이제 기말, 분기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 얼마 나왔습니다 하는데 이거 연결 기준 한 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죠. 이거는 그죠? 정확하게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거죠. 얼마 되는지, 언제 얼마가 나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확인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 상승하고 나서 굉장히 좀 주가도 많이 좋았고 시장 이슈를 많이 받은 종목이죠. 왜냐? 요 조립 공정부터 활성화 공정까지 턴키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 둘 다 할 수 있어. 라는 게 하나기술입니다. 초록색 바뀌었죠. 초록색 바뀐 것들은 이제 조립 공정 쪽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조립 공정 장비는 국내 3사가 다 대응하다. 원통형이든 각형이든 파우치든 우리 다 할 수 있어.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다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게 큰 특징이 장점입니다. 하나기술. 그리고 전액 주입 장비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 공정 장비는 우리가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CIS하고 페인트하고 했던 그 전공정 이제 장비 쪽은 아직 개발 중이에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직 다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래요.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충방전 장비, 이 모듈, 폐 검사 장비, 요 활성화 공정이죠. 후공정, 요거까지 우리 할 수 있다 했고, 올해 4월달에 미국 배터리 제조사에 110억, 5월달에 해외 배터리 제조사에 430억이나 439억을 경쟁 우승가 났습니다. 미국 배터리 제조사 하면은 뭐 지금 파나소닉하고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밖에 없죠.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비가 들어갔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저 이제 매출 보시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좋았고요. 유동자산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좋았고 올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도 재작년에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작년에 조금 재고자산 줄었고 올해 1분기 재고자산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좀 재고자산은 어차피 좀 있어야지만 좀 판매를 할 수 있겠고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높아요. 여기도 자산 대비해서 작습니다만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높죠. 이 부분이 문제점이고, 자본금, 자본 잉여금은 많이 쌓여놓고 있는데 이익 잉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재작년 이후로 지금 돈 번 것들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모아놓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죠. 지금 뭐 얼마입니까? 지금 10억, 100억, 200억 이상 좀 이익 잉여금 결손금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리스크가 되겠다. 재무상이 넉넉하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매출액도 재작년, 작년이 좋았고 올해 1분기는 별로 좋지 않죠. 올해 1분기 매출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년에 이어서 21년 1분기는 이제 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혼자 전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하나기술도 앞으로 전방산업 수주에 따라서 그 잔고가 790억이 있거든요. 수주 잔고가 790억 있습니다. 보시면 300 분기 말 기준이잖아요. 790억 수주 잔고가 남아 있고, 이게 3월달 기준이니까 최근에 또 이제 수주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조금 이제 길게 보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좀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초록색이잖아요. 조립공정 쪽입니다. 그러니까 극판공정, 조립공정, 이제 활성공정이 있다고 하면 요 조립공정 요거는 이제 턴키 수주 가능하다. 조립공정 쪽으로 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칭, 스태킹, 웰딩, 패키징, 이제 디게싱은 사실 활성공정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M+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그 1기 처음 공장 지을 때 1기 생산 라인을 이 M+에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K 이노베이션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초고속 노칭 장비를 개발해냅니다. 이 노칭 장비는
아까 말씀 보신 대로 파우치 형태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우치 형태에 쓰이게 되는데 이 노칭 기술 처음에는 이제 프레스 방식이었어요. 프레스 방식이었고 이 프레스 방식에 이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온 게 레이저 노칭 방식인데 어쨌든 이 초고속 노칭 장비 레이저는 아닙니다. 프레스 장비고 파우치형 조립 공정의 장비 강점. 그러니까 파우치 형태의 SK 이노베이션 LG 솔루션에 들어가는 파우치형 조립 공정의 장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수소 연료 전지 장비를 만들었어요. MEA라고 해서 막 전국 집합차라고 하는 그 장비를 그 막 전국체 집합차를 만드는 장비를 만든 겁니다. 라미네이팅하고 펀칭하고 핫프레스한 이 장비를 우리 엠프레스 개발했습니다 라고 나왔고 공시가 4월달에 92억 6월달에 410억의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410억이면 이제 요 턴키 수주했다는 거죠. 조립 공정에 대해서는 턴키 일괄 수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 금액이 크겠죠. 자, 재무대표 보시면 유동자산도 올해 좀 줄어들었어요. 1분기 좀 줄어들었고 비유동은 뭐 큰 차이 없고요. 자산도 좀 줄어들었고 부채 그나마 이제 지금 나온 회사 중에서 그나마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좀 작다. 그렇죠.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 보시면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뭐 적자가 나진 않았어요. 결손금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좀 장점이고 이익잉여금 이제 크게 많이 쌓아두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자 매출액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재작년보다 작년이 잘 나왔고요. 잘 나왔고 지금 1분기 기준을 본다고 하면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죠. 근데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 그나마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당기순이익이 좀 크게 개선됐고 그나마 2019년부터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러스가 그래서 인플러스 상대적으로 그래도 재무는 그나마 좀 괜찮고 영업이익을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차입금도 지금 조금씩 줄어들었고 부채, 자본 총계, 총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자본 총계 대비해서 부채 높지 않죠. 차입금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 수주 잔고는 지금 이제 5월 기준입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541억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주들은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든 2차전 장비주들은 왜냐면 이 장비 수주 잔고가 이제 향후 다음 분기에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유일엔테크 초록색이죠. 조립 공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유일엔테크 하면 SK 이노베이션하고 짝꿍이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가게 되면 유일엔테크 같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회사도 노칭기, 스태킹기, 웰딩기, 모듈팩 라인 이걸 만들고 있는데 노칭기는 역시 유일엔테크하고 M 플러스 PNT, DA 테크놀로지가 경쟁사입니다. 나와있죠. 그리고 모듈팩 공정에서는 MOT, 신성 FA, 탑텍 등이 이제 경쟁사예요. 뭐 스태킹 장비도 M 플러스랑 SFA 다 경쟁합니다. 이 주요 매출처가 지금 보시면 작년 말에도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양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들어서는 그 이제 매출이 A하고 B로 다 나눠졌어요. 그냥 A, B가 그냥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이제 전략이 달라졌나? 그것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제가 주단보다 통화를 했는데 안 알려줘요. 자꾸 이거를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공시됐어요. 물어봐도 뭐 말 못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컴플라이언스 규정상 안 됩니다. 답답해서 진짜 더 이상 못 물어봤는데 어쨌든 두 회사 좀 집중되어 있다. 한 회사에 주로 이제 70%가 매진 가 있죠. 이거 이제 이 회사가 조립공정 파우치형에 특화되어 있는데 주로 SK 이노베이션 향이었는데 작년까지 기준을 보면 사실 이 회사들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A라는 회사에 지금 매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좀 주단분이 언제 한번 털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장폭 노칭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레이저 방식이 아니고요. 프레스 방식인데요. 장폭으로 노칭 장비 개발해냈고 이 회사도 그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소재 촉매 코팅 양산 장비 이게 말도 어렵죠. 수소 연료전지 들어가는 소재를 촉매 코팅한 양산 장비를 국내에 메이저 업체에 공급했다. 수소 연료전지를 메이저 업체면은 뭐 두산 퓨얼셀 아니면 S 퓨얼셀이겠죠. 그쪽에 우리가 촉매 코팅 양산 장비를 공급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둘 중 하나일 텐데 어쨌든 주남분이 너무 숨겨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UTG 울트라 씬 글래스죠. 삼성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이제 UTG 제조용 적층 라미네이터, 그리고 OLED 증적 재료 승화 정제기, 이것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기계를 개발해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기준으로 454억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뭐 작년에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근데 작년에 이 당좌자산이 작년 재작년 비슷했는데 올해 이제 1분기 당좌자산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출 좀 인식이 됐는지, 뭐 현금을 좀 땡겨왔는지, 이 부분 좀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도 굉장히 좀 늘어났고요. 부채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죠.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고,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는 이제 부채가 확 줄어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도 괜찮습니다. 많이 좀 이제 자본잉여금이 이번에 좀 많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자본잉여금, 그쵸? 거의 몇 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이익잉여금은 이제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작년 비해서 재작년 비해 작년이 좋았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작년에 못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영업이익은 적자가 됐어요. 영업이익 적자가 됐고, 대신에 당기순이익은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도 이 정도 봤을 때는 작년에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업황을 1회 엔테크 보시려고 하면 앞으로 3분기, 4분기 때 수주가 계속 나오는지 좀 체킹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EPS도 보시면 53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한다고 쳐도 작년에 한참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3분기, 4분기 때 정말 대박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작년만큼은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본 총계 대비해서 부채 주체는 뭐 작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회사도 2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이쪽이 96%가 매출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2차 장비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높아지고 있다. 재작년에 높았는데 보시면 올해 1분기는 보시면 2차전지가 7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24%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이제 2차전지 장비 쪽도 주춤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좀 비중을 늘려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S를 보시면 이제 NS는 이것도 이제 디귿생 장비에 특화되는 회사입니다. 뭐 디귿생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이것도 이제 조립공정 장비 회사인데 이제 디귿생 장비를 좀 이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활성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를 제거하는 공정의 디귿생 장비죠. 공정이죠. 그리고 조립공정하고 디귿생 장비 두 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파우치 포메이션 전에 실링하고 트리밍한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경쟁 회사가 DA 테크놀로지하고 엠플러스와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립공정은 정말 혈투입니다. 혈투. 정말 여러 회사가 지금 붙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 물류 제어 기술, PLC 제어하고 신호, 피드백을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 보시면 2000 장비가 53.4%, 그리고 이제 기타 LCD 쪽, 이쪽도 46.4%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S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당번에 통화했을 때 대표님이 또 원래 디스플레이 쪽도 하셨던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도 좀 이제 조금 절반 정도 비중을 차정하고 있고요. 유동자산은 뭐 이제 재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출 채권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 총계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본 대비해서 지금 부채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 대비는 작지만 자본금 대비해서는 부채가 높다. 이게 단점이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뭐 그래서 조금씩 계속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데, 매출에 보시면 작년 재작년 괜찮았어요. 지금 일정하죠. 거의 영업이익도 그렇고 현금수익도 그렇고 괜찮은데,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너무 정말 이거는 어닝 쇼크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NS가 조금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 정도 기준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있고, 요거 이제 보시면 CB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CB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작년 11월, 12월, 올해 2월, 3월까지 계속 이제 저평가 행사가 있습니다. 수량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부채비 조금 높은 건 단점이다. 자, DA 테크놀로지 요거 조립 공정입니다. 조립 공정이고, 이제 DA 테크놀로지 특징이 뭐냐면
그 아까 우리가 이제 파우치 형태에 보게 되면 노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광목을 이제 커팅하는 걸 프레스 장비로 커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긋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율이 떨어졌었는데 요거를 이제 레이저로 노칭 장비 개발해낸 게 DA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레이저 노칭으로 음극을 노칭하는 장비를 개발해낸 게 DA 테크놀로지였고 요거를 처음에 이제 LG 레솔루션을 공급해서 이 회사가 좀 많이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고 국내 최초의 레이저 노칭 음극 장비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은 이 회사가 이제 그 2차전지가 98%였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확 줄어들었죠. 올해 1분기는 오히려 기타가 더 높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요 발리안트입니다. 발리안트. 20년 9월 달에 요 발리안트라는 회사를 이제 최대 주주가 돼요. 발리안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고 요 회사의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이제 좀 그 쉽게 말하면 상패를 면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만들어졌어요. 적자를 좀 면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볼게요. 요 발리안트 지분은 2020년 9월달에 취득했죠. 그리고 사실 기술력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레이저 노칭 공정용 레이저 노칭 시스템 특허 등록했는데 최대 주주가 또 바뀌었어요. G2G 프라이빗 에코티라는 최대 주주 바뀌었고, 그래서 계속 이 연령을 보시면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었어요. 이 회사. 그랬고 이제 이 회사는 조립 공정하고 활성 공정 장비까지 만들고 있긴 한데 1분기 기준으로는 164억의 수장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오늘 갖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 좀 이제 리스크고, 뒤에 보시면 이 전환서체 보세요. CBBW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 2월달부터 계속 이 부분 좀 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좀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 안 좋았던 이제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재무적 편에서 나쁘지 않는데, 유동자산은 계속 늘려왔어요. 늘려왔고, 자산도 계속 늘려왔고, 부채는 계속 줄여왔어요. 부채를 계속 줄여와서, 자본 대비해서 지금 부채가 낮거든요. 자본금 대비해서 한참 낮아요. 근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갖고 있지만, 이익잉여금 보세요. 계속 결손금 발생하고 있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 1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시 회사가 돈이 많지는 않구나. 그래서 CBBW 계속 발행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CBBW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좀 너무 좀 투자하기 리스크한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그 분께서는 괜찮다 이거.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고 또 좀 나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돈 자금이고, 또 그만큼 있고 투자님 회사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만큼 우리 회사 믿어주는 회사 사람도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좀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사실 또 그 부분은 좀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보시면 재작년이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 좀 떨어졌고, 올해 1분기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하지만 역시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해 보세요. 재작년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나마 이 부분이 좀 좋아진 이유, 영업이익이 좋아진 이유는 아까 말한 발리안트라는 자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 땡겨왔기 때문에 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투자하시고, 대신 부채 비율은 현재 지금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진 않다 라는 거. 자, 그럼 D&T 보겠습니다. D&T도 조립 공정입니다. 이 회사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저점 매수로 들어가고 있는데, 노칭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DA 테크놀로지 앞에 이제 노칭 장비를 개발해서 응급적으로 적용했잖아요. 근데 이 D&T라는 회사는 이제 양극의 노칭, 레이저 노칭을 최초로 개발해서 요거를 LG 에너지솔루션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를 최초로 개발해서 LG 에너지솔루션에 적용했으므로 요것도 수율이 높아졌겠죠. LG 레이저 자르니까 불량품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칭 장비는 LG 에너지솔루션에 독점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IR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 자기네도 인식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는 우리가 도주 공급하고 있고,
향후 그 얼티엄셀 향후로도 이미 이제 수주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향후 계속 좀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OLED 검사 장비를 또 많이 만들어요. 어웨이 장비라든지 에이징 테스터라든지 OLED 이제 그 마지막 단계 검사하는 장비들을 여러 개 6세대 OLED 검사 장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근데 금속 3D 프린터를 이제 국책 과정에서 개발해냈습니다. 금속 3D 프린터 개발해냈고 CFRP라고 그래서 이제 탄소 섬유를 이용한 FRP 강화 플라스틱 이제 요거를 이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국책 과정으로 해서 이거 개발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레이저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다. 왜? 모이스터가 APS 홀딩스거든요. 이 회사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모이스터가 APS 홀딩스라는 것은 장점입니다. APS 홀딩스가 그 FMM, 파인 메탈 마스크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스마트팜 LED 조명 공급해요. 독특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 뭐 가족용 뭐 교원 웰스 같은 그 가족용 LED 그 조명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이제 우리 그린플러스 같은 데서 스마트팜 크게 짓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간 LED 조명을 진짜 이제 공급한다고 해요. DNT도. 그래서 향후 스마트팜 관련주도 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킹하십시오. 아직 시장에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킹하시고, 자, 그 공시가 나온 게 3월 16일 납기가 4월 1일로 좀 연장이 됐어요. LG 일루스트레이션 난징 93억이 이거 이제 연장이 됐고, 그리고 5월 14일 84억도 9월로 납기가 좀 이제 납기가 조금 이제 됐다. 연기가 됐다. 얼점 세일즈향으로 그것도 그랬고, 6월 25일 납기도 7월 31일로 LG화학 31억 쪽으로 1억이 이제 그것도 연기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CIS도 봤다시피 CIS는 무기한 연기였잖아요. 무기한 유보였고, DNT도 좀 연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약간 좀 지연되고 있구나. 투자 이제 그 투자 진행 속도가 조금 지연됐구나, 좀 이연됐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72억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 좀 보십시오. LG 에너지 솔루션 얼티엄 세일장으로 지금 이제 올해 5월 14일 날 9월달 수주 잔고 요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팩토리 지어가면서 장비가 수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자, 유동자산도 계속 늘려왔고, 현금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매출 채권 보시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매출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난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대비해서 이제 부채총계는 작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계속 이 회사도 이제 제 적자 돈을 쌓아놓지 못했어요. 계속 결손금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단점이었고, 대신에 이제 재작년, 작년 영업이익, 당기수익 다 적자였어요. 이 회사도. 올해 1분기 들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죠. 1분기 때 작년 거의 반만큼의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적자전이니까 당기수익 적자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방 산업이 좀 확대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최대 주주 APS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회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애들이 뭐 책임지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제 그 다음에 1분기 회사 전환해서 지금이 이제 주가적으로 바닥이 아닐까. 왜냐면 이탄지 시장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고, OLED 시장 투자도 이루어져야죠.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기대한다 보면 장기적 안목으로 DNT는 괜찮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133억이네요. 네. 매출 채권은 현재 133억을 이제 공시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가 그저께부터 이 영상을 좀 찍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 계속 바닥이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밸류에이션 해본 다음에 피라틱스 괜찮겠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톡을 드렸어요. 미리 엑셀 파일을 드려가지고 피라틱스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 SDI 파트너죠. 피라틱스. 이것도 이제 조립공정입니다. 초록색이죠. 조립공정이고, 요 회사도 레이저 기술을 잘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잘 갖고 있고, SDI 쪽으로 이제 처음 이 삼성 SDI하고 초기 그 팩토리 공장 건설할 때부터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장비를 개발하고 있던 회사가 피력틱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력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죠. 필에너지가 이제 피력틱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피력틱스가 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칭 장비. 요 이제 로칭 장비를 음극의 레이저 로칭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 그러니까 이 피력틱스도 음극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양극은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양극은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OLED 레이저 커팅 장비, 2차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 스태킹 장비, 그러니까 SDI 쪽에 들어가는 장비를 상당히 많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21년 5월, 올해 이제 5월 달에 OLED 디스플레이 장비도 235구 수주했다. 그래서 역시 이 회사도 디스플레이 장비하고 2차전지 장비 두 개를 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 보시면 2차전지가 63%, 64% 정도 되고요. 뭐 OLED도 35% 나오고 있죠. 명확합니다. 장비주들은. 그리고 하반기 이제 SDI.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SDI하고 스트란티스하고 합작법을 세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피optics나 또 신흥 SAC나 뭐 TC 스틸, 한솔 케미칼 이쪽으로는 이제 괜찮겠죠. 앞으로 삼성 SDI 밸류 체인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optics는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은 계속 누려왔고요. 당좌자산도 현금도 오늘 갖고 있어요. 오늘 갖고 있고, 자산총계, 부채가 좀 많아요. 보시면 요 자산총계 대비해서 높지 않지만 자본총계 보세요. 자본 대비해서 2배가 이제 부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회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이익잉여금을 갖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갖고 있고, 자본이익을 갖고 있는데 부채가 좀 워낙에 좀 많아요. 그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좋았고,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그래도 뭐 작년만큼 나오지 않겠는가, 뭐 재작년만큼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지금.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만, 작년부터. 했습니다. 연결 기준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적자되는 한 점, 이게 좀 단점이고, 그 전환청구권이 좀 있어요, 이 회사도.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전환가액이 11,000원 정도 되죠. 1,000원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3월 8일에 전환청구권이 이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팔아서 좀 물량 차익을 좀 실현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뭐, 당기순이익은, 20년, 21년 1분기 흑자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좀 적자가 나다. 부채 비율이 좀 높다. CB가 250억 정도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 바뀌었습니다. 그쵸? 요거는 이제 아까 화성공정이라고 하고, 이제 후공정이라고도 합니다. 2차전지에 후공정비를 하고, 이거 원인데 P&E 솔루션이었죠. P&E 솔루션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익 홀딩스 인수되면서 원익 P&E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P&E 특징은, 우리 후공정 장비는 턴키 수주가 가능해. 후공정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후공정 설비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포메이션을 하든, 뭐 롤링을 하든, 검사를 하든, 뭐 이제 진공으로 뭐 미리 충전을 하든, 프리차저를 하든, 뭐 스테이커를 하든, 뭐 에이징을 하든, 우리 다 할 수 있다. 후공정 쪽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 보시면 홈매출 장비 외에 우리가 이쪽 96.7%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LG화학, SDI, SK리뷰션 다 합합니다. 우리 원익이. 그리고 활성화공정, 충방전 장비가 이거 이제 주력이죠. 주력 장비다. 이제 활성화공정 거친 장비 2차전지는 일정 비율로 사이클러를 통해서 성능, 수명 검사, 이징을 한 다음에 초락을 내고 있고, 활성화공정의 설비를 우리는 턴키 납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발전소 여자기용 전용 공급장치라 그래서 이 전용 공급장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력이든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공급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다 납품합니다. 90%를 두산중공업이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뭐 원자력하고 그걸 요즘에 엄청 많이 떴잖아요. 한참 이슈가 됐고, 사실은 원자력 오늘 지는 건 아니거든요. 한전에서 지는 거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본 경험, 그 터빈을 공급한다는 이점 때문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그 SMR 원자력 테마를 많이 엮였는데, 거기 들어가는 여자기용 전용 공급장치 예비용, 그걸로도 이 원익 P&E는 엮일 수 있다. 매출 비중이 작습니다. 매출 비중이 작아요. 그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매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유동자산은 조금씩 이제 뭐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고요. 현금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출 체크 대신 좀 많이 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죠. 뭐 수준이 받아가는 게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산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고, 부채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작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역시 원익 그룹답게 이제 뭐 부채가 높진 않습니다. 정부가 나쁘지 않고,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계속 쌓아놓고 있다. 그래도 보세요, 좀 늘어나고 있다. 계속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원익 PN이 제목도 나쁘지 않다. 역시 원익 그룹답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재작년이 좋았고 작년이 좀 부족했고요. 근데 올해 1분기 잘 나왔어요. 그렇죠? 올해 1분기는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작년 반만큼 벌써 벌어들였어요. 매출 인식이 작년에 안 될 게 올해 이제 뭐 이연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비주의 특징이죠.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좀 많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도 생각보다 안 나왔죠. 그러니까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좀 까먹었다. 그리고 좀 많이 이제 다른 데 좀 많이 빠져나왔겠죠. 그래서 EPS도 잘 나오진 않았다. 매출 잘 나왔는데 그거 좀 아쉽죠. 부채는 자본금 대비해서는 뭐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자, 수주잔고가 보시면 1월달에 이제 올해 1월달에 공시가 난 게 내년 1월 납기로 해서 173억짜리 중국 업체로 수주잔고가 나왔고요. 수주가 공시가 됐고, 3월달에 올해 9월 납기로 해서 141억짜리 노스볼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노스볼트가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볼보 쪽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지금 화차범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스볼트가 앞으로 향후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익 PN도 수혜해 볼 수 있다. 이제 요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4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143억 비밀입니다. 이것도 비밀인데 어쨌든 수주가 들어갔고, 올해 6월달에 올해 10월 납기로 해서 234억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 3분기, 4분기만 해도 지금 141억 하고 234억 매출은 확보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19년, 20년, 21년 1분까지 꾸준하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요. 재무상태도 좋고 부채비율도 낮아진다. 국내 3사에서 노스볼트 시설 투자에 따른 수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원익 PN이 괜찮다. 자, 코인테크 하늘색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화 공정에 따른 이제 코인테크인데요. 코인테크가 처음 선정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지금 많이 내리막길을 걸어왔었어요. 왜냐면 이 시설 투자가 계속 지연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자동화 설비 시스템 이것들이 좀 이제 진행돼야지 사실 코인테크가 주가가 좋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이연되는 바람에 주가도 많이 빠졌었어요. 하지만 지금 꼭 봐야 될 상황이다. 왜? 이제 자동화 제가 이제 코인테크 그 주도 한번 통화를 했는데, 주담은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설명도 잘 해주셨고, 굉장히 이해 바르시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그 SDI 후공정을 처음에 2012년도에 SDI 그 팩토리 지을 때 후공정 쪽으로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코인테크에서 납품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공정 쪽을 LG 에너지솔루션을 납품했고요. 현재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 다 자동차 소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팩토리에도 코인테크가 이제 다 전공정 후공정 다 맞춰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인테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 주고 있는 공간을 좀 쓰는 공구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그 생산 라인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이제 코인테크가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2차전지 장비 쪽에도 코인테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현재는 이제 SDI와 LG 쪽의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두 회사의 가장 큰 매출 비중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폐 배터리 재활용 업체하고도 자동화 납품을 계속 컨택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인테크가 기대할 수 있겠고, 비단 그 이제 2차전지뿐만 아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당연히 이제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겠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특이한 게 석유화학 쪽도 이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석유화학 공장에도 우리가 자동화 공정을 납품했습니다. 근데 그분 나와 있고요. 뭐 화장품 제약 쪽에도 우리가 계속 오프라인 계속 하고 있다.
대장공장이죠. 대장공장이면 뭐 이제 이쪽에 자동화 시스템 납품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화학 쪽도 코인테크는 진출할 수 있고 화장품이라든지 제약 쪽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으로는 계속 납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는 정말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보시면 매출을 먼저 볼게요. 이제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은 좋았고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매출이. 근데 올해 1분기 보세요. 거의 작년 반만큼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2년 때 투자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10% 가까이 나오잖아요. 잘 나왔고 당기순이익도 잘 나왔어요. 작년보다 이미 당기순이익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PS 보시면 작년보다 이미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코인테크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올해 좋다, 하반기 더 좋다, 코인테크 꼭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수익을 끌어올려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 하면서 공장 생산 가동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갈 수가 없다. 코인테크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입니다. 유동자산 뭐 이제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크게 나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비유동자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현금성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아니다. 당장 현금화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금성 자산을 가져올 수 있는 비유동자산을 갖고 있고 자산 총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채가 자본 총계 대비해서 낮아요.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상 성과도 괜찮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괜찮다. 이익잉여금도 계속 쌓아놓고 있다. 그래도 재무구조 나쁘지 않다. 그동안 그래도 많이 내실을 다져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화 시스템 매출 비중이 당연히 높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자동화 시스템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시스템 유지 보수가 이제 앞으로 톡톡히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지원의 업황이 바닥이 됐지만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고 2분기도 괜찮을 겁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계속 흑자 내고 있죠. 그러면 재무구조는 괜찮아요. 이제 그 안정된 매출구조 확보했고 부채 비중이 낮고요. 뭐가 이제 기대되냐면 요거죠. 2차전지 업체 비중이 높지만 향후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석유 화학 쪽도 할 수 있고요. 반도체 쪽도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가능합니다. 뭐 화장품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수익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가 늘어나냐면요. 거기서 늘어나에 따라서 유지보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반도체 장비들을 보잖아요. 테스나 원익 아이피스나 뭐 보더라도 유지보수가 꽤 들어갑니다. EUV 하는 FST나 뭐 SNS도 보시면 그 유지 장비 매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코인테크. 그 부분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볼게요. 전국 공정입니다. SNS하고 PNT 두 개를 더 볼 텐데, 이게 7월 5일 기준입니다. 7월 5일 종가 기준이고요. EPS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EPS 이게 총 주식수고요. 1분기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 하게 된다면 올해 정말 재미없겠다. 하지만 이제 수주 잔고가 뭐 2,500억, 5천억이 있었죠. 그래서 2,500억이지 2,500억이 수주 잔고가 남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정말 이제 어떻게 그 매출이 좀 늘어나고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 거기에 숙제입니다. CIS는. 근데 뭐 PER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마이너스입니다. 시총은 이미 6,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조금 저는 지금 이제 정부 가치 대비해서 BPS가 뭐 1114원 정도 나오고 ROE는 마이너스입니다. 뭐 계속 어쩔 수 없죠. 이게 적자니까. 근데 포워드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432인데 제가 그래서 작년 기준을 계산해 봤어요. 20년 기준으로 PL 삼성이 봐도 60배입니다. 아까 CB도 300억 있고 그래서 CIS는 그동안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왔다. 뭐 정보체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지만 사실 내실은 지금 좋지 않아요. CIS. 이제 3분기, 4분기 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PNT가 훨씬 나아요. 이 이제 그 밸류에이션 상을 보게 되면 PNT는 EPS도 1542원. 그리고 1분기 이제 21년 올해 작년이죠. 작년 EPS가 1240원, 올해 1분기도 480원. 주당 순이익 기준 나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기준 보게 되면 1219원이기 때문에 뭐 작년만큼은 나오겠다. 그리고 BPS도 보면은 6173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6173원이 있고 ROE가 6.2%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있는 자본금 가지고 그래도 순이익을 잘 내고 있는 거죠. 6.2%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5,300억.
보면 되고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를 계산해 봤더니 1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60배인데 거의 뭐 4배 정도가 지금 뭐 싼 거죠. 그러니까 PNT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밸류상으로는요. PBR은 3.9배, 이거 3배,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CIS도 기술력도 있고 저것도 개발도 하지만 요 재무나 이 밸류상으로는 사실 PNT가 훨씬 적정화 되어 있다. EPS도 훌륭하고 ROE는 6.2%면 최고죠. 그리고 하반기 실적 대비 일사년 PR. 하지만 부채도 낮출 필요가 있다. 충분히 부채도 낮출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 이제 초록색입니다. 장비주들입니다. 이제 조립 공정. 앞에 두 개는 이제 전국 공정이었고, 요 초록색들은 다 조립 공정 회사들입니다. 이쪽이 제일 많다고 했죠, 우리나라들. 자, 하나에서 먼저 볼게요. 7월의 종가 기준으로 역시나 단기 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EPS 이제 작년이죠. 이게 작년 기준으로 작년 단기 순이익이 적자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왔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85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기준으로 올해 이제 전체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보겠더니 348원 정도 나옵니다. BPS는 6,528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식수가 작아요. 유통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장점입니다. 그리고 ROE는 1.2% 나옵니다. ROE 1.2% 나오고 시가총액은 시가총액도 뭐 이제 4,760억인가요? 네, 이거 되니까요. 근데 PER 계산해 보면요,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봐도 200배가 나와요. PBR도 9.8이 나와요. 굉장히 사실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을 다 턴키 수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좀 비싸다. 지금 저온 유통 주식수 낮은 EPS, 너무 높은 PR가 부담된다. 부채도 좀 높고 이제 실적이 정말 나와서 요거를 이제 깎아 나가야죠. 이 PA가 PB가 깎아 나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M+가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보시면 작년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516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67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 한 667원 정도가 예상할 수 있겠고요. BPS 5,334원, 그 다음에 ROE는 3.1%입니다. 시총 1,670억입니다. 훨씬 싸죠. 플러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R 계산해봤더니 22배 정도 나옵니다. PBR도 2.8입니다. 얼마나 쌉니까? 보십시오. 하나교수에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만큼 고평가 받을 만한 자격이 이제 조립공정 활성화를 두고 다 한다고 하지만 실적과 매출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자, M+는 그래서 결론은 뭐든 평균 이상이다. EPS 기준으로 작년 수준의 실적은 무난할 것 같다. 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타 장비주 대비 상대적으로 싼 PER, PBR. 그러니까 지금 그 장비주들 PBR, PBR 높은데 그나마 M+도 PER, PBR 낮은 편입니다. 보시면 낮아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유일엔테크 보겠습니다. 유일엔테크는 작년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450원 정도 나오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48원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요 정도 가게 된다면 194원밖에 안 나와요. 작년에 비해 3.5미칠 것 같은 지금 이제 EPS가 나왔고, BPS는 4,520원 나왔고요. ROE 1.2%밖에 안 됩니다. 1.2%밖에 안 되고, 아까 보면 PNT 6.2%면 얼마나 대단한 수치입니까? 그쵸? 자, 시총이 2,000억 정도입니다. PER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1배예요. PER이 굉장히 높죠. PER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이제 만회식 해야지만 PBR을 깎아질 텐데, PBR도 4.3이에요. 싸지 않습니다. 이런 굉장히 고평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 대비 떨어진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은 낮았고 높은 PBR이 부담된다. 이제 유리엔테크는 그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 확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부족한 2차전지의 매출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NS 보겠습니다. NS 작년 기준으로 337원 EPS 나오고요. 올해 1분기 EPS가 80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기준 보게 되면 작년 비슷하게 나오겠다. BPS 3,943원 나오고요. ROE 2%, 시총이 1,230억.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R 계산해봤더니 34%입니다. 34배입니다. 34배. 그러니까 뭐 M+보다 비싸죠. NS가 오히려. PBR도 2.8 나왔습니다. EPS 기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 가능하겠지만 다소 높은 PER과 CB 물량이 또 있잖아요. CB 물량도 좀 부담스럽다. DA 테크놀로지, 뭐 당연히 작년 단기 순이익 적자니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나옵니다. 마이너스 나왔고, 뭐 계속 마이너스죠. 어쩔 수 없습니다.
BPS는 근데 의외로 4,218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들은 좀 쌓아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부채를 감대 쓰든지 하든지 할 텐데 어쨌든 지금 BPS는 꽤 나옵니다만 현금을 돌려서 어떻게 좀 부채 정리하든지 하는 게 좋겠죠. CBBW가 워낙 많죠. 그리고 ROE 마이너스죠. 예, 시총은 1,420억. PER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어쩔 수 없죠. 자, PBR도 1.4. PBR은 그나마 좀 이제 왜냐면 이 정부에 좀 이 현금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PBR 1.4밖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20년 9월에 인수한 자회사 발리언트가 지금 매출 비중이 워낙에 높고 영업이익이 땡겨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나마 가능한 부분인데 BWCB가 너무 많아서 현재로서는 조금 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DNT 보시면 DNT는 이제 작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죠. 그래서 적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는 흑자전을 해서 56억이 나왔고 1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 한 226원 정도 EPS 나오지 않을까. BPS는 1676원입니다. ROE 3.4%입니다. 의외로 성과 높죠. 이 중에 제일 높습니다. ROE가 그래도 아주 높고 시총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언저리 이쪽 저쪽입니다. DNT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29.5배. 뭐 이제 요 M 플러스 다음으로 높죠. 낮죠. 다음은 낮고 다른 회사들보다 아직 그래도 낮은 편입니다. 이 PER도 PBR 4배. PBR도 좀 비쌉니다. 왜? 정부에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 안 넣었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흑자전 했고요. 근데 수주장고 얼점 셀량으로 수요 투자에 인한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LG 에너솔루션 매출이 주력이다. 타회사로 레이즈 노출되면 공급할 수 있을까? 그 부분 좀 생각해볼 문제고요. 왜냐면 독점이기 때문에 타회사 납품하기 좀 어렵겠죠. 하지만 OLED 투자 이 부분을 좀 이제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검수장비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적으로 LED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CFRP라든지 뭐 3D 프린터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매출 나온다면 좋겠다. 자, 피로틱스 요까지 이제 조립 공정입니다. 피로틱스 보시겠습니다. EPS 작년 기준으로 203원입니다. 올해 1분기 잘 나왔잖아요. 그쵸? 268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을 보게 되니까 EPS가 무려 1071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만큼만 나오면 피로틱스 상당히 괜찮겠구나. 올해 괜찮겠구나. EPS는 이미 5,050원입니다. 현금 많이 갖고 있어요. 자, ROE는 5.3배입니다. 5.3% 나왔어요. 5.3%. 그러니까 ROE는 P&T 다음으로 높습니다. 제가 계속 피로틱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총 2,380억입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 계산해봤더니 11배밖에 안 나와요. 싸죠. 지금 쌉니다. PBR 1.3입니다. 그래서 피로틱스 계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SDA 향으로 좀 SDA가 좀 시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낮은 PER과 PBR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도 SDA만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게 단점이고 부채 비율이 좀 높다. 근데 뭐 현금만 있기 때문에 크게 또 걱정 안 되긴 합니다. 자, 원익 P&E 작년 기준으로 EPS가 1260원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247원 나왔고 올해 1분기 기준을 보게 되면 986원 작년보다 좀 부족할 수 있겠네요. BPS가 무려 7,340원입니다. 뭐 BPS 훌륭하죠. 7,340원. ROE는 3.4%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3,260억 정도 나오고 있고 PER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22.3배 뭐 장비들 중에서는 그나마 3편입니다. PBR 3.0 하반기 술 잔고가 430억 이상이고 노스볼트 시절 투자 확대 이제 노스볼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3사 투자 시장에도 국내 3사도 다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오니피니도 괜찮습니다. 코인테크 꼭 보십시오. 꼭 사시고요. 코인테크 괜찮습니다. 왜냐면 작년 EPS 기준 278원이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미 작년 EPS 넘어섰습니다. 근데 올해 정말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개점이 될 것 같고요. 12개월 포워드 기준 EPS 보니까 1255원이 나올 것 같다. BPS 무려 11,772원이 나옵니다. 왜? 주식수가 작거든요. 1000만 주도 안 됩니다. 916만 주예요. 그래서 지금 코인테크 전 무력적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테크 잘 보십시오. 11,770원 뭐 천당 가치가 이렇게 높은 거는요 괜찮습니다. 자, ROE 2.7% 나오고요. 시총 2,100억입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 봤더니 18.3배 몇 개 안 됩니다. PBR 2.0. 그래서 1분기 어느 석 빠져나오고 작년 이제 코로나에 지연되었던 시작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하면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코인테크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다. 자, 전국공정 CIS PNT 중에서는 PNT 추천제 말씀드리겠고요.
조립공정에서는 앰플러스, DNT, 피럽틱스 3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팬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원익팬도 계속 이제 활성 공정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에이프로도 있고 하지만 이제 원익팬이 저는 더 말씀드리겠고, 코인테크는 정말 매력적이다. 좋습니다. 강추하고 특히 업황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좀 괜찮아 보겠다.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정은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살립시다. 네. 오늘 그 11개 종목을 좀 보느라고 저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또 그 이제 보고서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도 한번 통화를 다 일을 거치면서 체킹하고 확인하느라고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어느 때보다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제가 지금 3번째 찍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실패했어요. 한 번은 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고장 실패하고, 그 전에 또 한 번 실패하고, 3번째 만에 드디어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해서 이제 제가 제 이제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제가 엑스파일을 먼저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이 기회에 2000 장비주 전국공정, 조립공정, 활성공정이 어느 회사가 포진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에 엮여 있는가, 서플라이칭이 어떻게 되는가, 요것만 알고 사실 여러분들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밸류에이션 해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을 알고 계셔도 어느 회사가 좀 비싸구나, 어느 회사가 싸구나, 어느 회사가 재무적으로 괜찮구나, 요것만 알고 사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정말 제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도 좀 잘 되셨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